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9,000년 전이죠. 인류 최초의 도시 중 하나라고도 불리는 차탈회익입니다. 네, 차탈회익.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이 신석기 유적인데, 와,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핵심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시나 사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곳이죠. 위치는 지금의 튀르키예 코냐 평원이고 회획이라고 부르는 인공 둔덕이에 세워졌다고요. 회획이라는 게 인공 둔덕을 뜻하는 튀르키예어고요. 시대는 신석기 시대, 기원전 7,400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간 사람들이 계속 살았던 곳입니다. 전성기에는 인구가 한 3,5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신석기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완전 대도시 아니에요? 발견은 1958년에 제임스 멜라트라는 분이 했고요. 그 이후에 1993년부터는 이안 호더 교수가 이제 후속 연구를 쭉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둔덕, 이게 한 2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냥 폐허가 쌓인 게 아니에요. 아, 네. 낡은 집 위에다가 새 집을 계속 덧지 올린 거예요. 층층이. 그러니까 뭐랄까, 수직적으로 사회의 기억이 저장된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건축 방식이잖아요. 길이나 골목이 아예 없었다면서요? 그럼 집들은 어떻게? 그냥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벌집 도시였죠. 개별 집마다 벽은 있었지만 집과 집 사이에 길이나 광장 같은 공용 공간이 지상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어요? 뭐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이동은 평평하게 만든 집들의 지붕 위로 했습니다. 네, 집 출입구도 벽에 난 문이 아니라 지붕에 뚫린 구멍이었고요. 거기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렸죠. 이 구멍이 또 환기구 역할도 겸했고요. 그럼 지붕이 단순히 통로가 아니라 뭐 작업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네 광장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주요 통행로이자 일생의 작업 공간, 그리고 사교회장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집에 가려면 필연적으로 이웃집 지붕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그럼 이웃이랑 사이가 나쁘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축물 자체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요구하고 또 강제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보다는 공동체 결속이 우선시되는 구조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건축으로 맺어진 사회계약 같은 거죠. 네, 내부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진흙벽돌로 만든 사각형 집이었고요. 나무 들보로 지붕을 받쳤죠. 근데 내부 구조가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었어요. 중앙방이 있고 화덕, 그리고 좀 높은 단상, 저장 공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건 벽이랑 바닥에 흰색 회반죽을 엄청나게 자주 덧칠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막 450겹까지 발견됐어요. 450겹이요? 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 청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재생이나 정화 같은 의례적인 의미가 강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하얀 벽이 또 다채로운 벽화의 캔버스 역할도 했고요. 사냥 장면이나 기하학적인 무늬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자료 보고 제일 놀랐던 건 그 매장 풍습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집 바닥 아래, 특히 그 잠자는 단상 밑에 묻었다면서요. 매일 밤 조상님 위에서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 조상과 후손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집이 곧 무덤이고 무덤이 곧 집이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는 두개골만 따로 꺼내서 회반죽으로 복원한 다음에 다시 집안에서 복원하거나 순환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그리고 벽에는 그 유명한 황소 머리뼈나 뿔 장식, 이걸 부크라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마 야생의 강력한 힘을 집 안으로 들여와서 상징적으로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성함과 세속성이 통합된 일종의 성소 역할까지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집들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뭐 지배자나 귀족 같은 특별한 계층은 없었던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옥 크기나 디자인이 놀라울 정도로 획일적이에요. 어떤 집이 특별히 더 크거나 화려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궁전이나 대규모 신전, 엘리트 계층의 저택으로 볼 만한 건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탈의 윅이 상당히 평등한 사회였을 거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평등 사회요? 8천 명이나 사는 도시인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국가 없는 도시라는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는 거죠. 중앙 집중적인 권력 구조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공동체가 유지되었을까? 그 답으로 최근에는 유골 DNA 분석 결과를 주목하는데요. 목의 중심의 혈연 네트워크가 중요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친족 집단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건축물의 군집 형태도 이런 혈연 네트워크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나 사제 대신에 끈끈한 가족, 친족 관계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독특한 구조, 길 없는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방어 목적이 제일 클 것 같긴 한데요. 물론 방어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벽으로 둘러싸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 주변이 좀 습지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상에 길을 내는 것보다 지붕으로 다니는 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단열 효과도 좋았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회적 결속 강화 효과, 또 벽을 서로 공유하니까 건축 자재나 노동력 절약 같은 자원 효율성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주변의 다른 유적들이랑 비교해보면 차타레 윅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날까요? 예를 들어 거의 동시대 유적인 예리코 같은 경우 아주 거대하고 기념비적인 방어벽을 쌓았거든요. 네, 근데 차타레 윅은 그런 거대 구조물 대신에 집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전체가 방어 시스템이 되는 일종의 세포형 방어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죠. 또 차타레 윅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괴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이 있잖아요. 거기는 거대한 의리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주거 흔적은 거의 없거든요. 차타레 윅은 의리적인 요소와 주거 공간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농경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정주 사회로 확실하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리해보면 9,000년 전 사람들이 길 대신 지붕으로 다니면서 집안에서 삶과 죽음, 예술과 신앙을 그냥 하나로 다 엮어내면서 살았던 거군요. 이런 독특함 때문에 2012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거겠네요. 평등주의적인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초기 도시 발달의 독특한 증거이자 공동체 중심의 건축 양식이 보여주는 파권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차타레 윅은 어떻게 보면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선택했던 길, 그러니까 넓은 길을 내고 건물을 기능별로 나누고 사회 계층에 따라 공간을 분화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지하는 길을 보여주는 대안적인 도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